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한 달 동안의 반등세를 보여준 코스피가 이제는 쉬어가기 국면으로 전환한 걸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수준에 머무른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이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라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한 대표적인 라면 종목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 그리고 투움바의 농심이 실적을 사뭇 엇갈리게 좀 발표를 했죠. 불닭볶음면의 열풍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역대 최고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17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반면 농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은 다소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투심은 확실히 쏠리게 되면서 오늘 급등세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라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챙겨볼 테지만 음식료 자체로 보더라도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음식료가 대안처가 될 수 있다라는 조언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원전 종목들도 이야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정책도 바뀌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탈원전에 대한 정책이 조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모멘텀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할 수 있었던 게 22년 만에 벨기에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라는 기사로 인해서 불기둥을 쏘아 올렸습니다.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52주 신고가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BHI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원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건설 종목들도 오랜만에 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세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키워드와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원전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불거지게 된다면 참여하게 되는 건설 종목들도 함께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설 종목들이 강할 수밖에 있었던 건 주택 공약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대선 후보들의 주택과 관련된 공약이 나오게 되면서 건설 종목들 다시 한번 포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한 주식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시장 자체가 약간은 주춤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코스닥은 또 1% 넘는 하락을 보였잖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조금 양 시장이 조금 크게 갈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그 코스피 시장은 강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SK 하이닉스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꾸준히 이 시황 이야기 할 때마다 이야기 들었던 게 그쵸. SK 하이닉스는 강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제 말대로 좀 잘 되어준 모습이고 HBM은 역시 불패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다라는 네. 게 문제거든요. 사실 미중 회담이 잘 풀린 것은 맞지만 이미 잘 되기 전에 회담이 본격적으로 좀 잘 타결되기 전에 계속해서 이미 노출이 됐어요. 재료가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정작 회담이 잘 풀리고 나서부터는 사실 이게 호재로 연속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딱히 악재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랑 동일한 얘기 드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ADR만 높다. 그러니까 종목들 중에 과열된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 종목 수들이 저는 많으면 한 주 정도는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제가 저 맞췄으니까 잘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그래도 제가 좀 잘 보고 있다, 잘 보는 편이다. 일단 자랑이네요. 예, 자랑을 했고 제가 주 초반에 어쨌든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ADR이 100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저는 다시 한번 또 전반적으로 또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시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지표들은 저는 양호하게 나왔다 보거든요. 근데 일부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를 하는 그런 관점들이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도 사실 유동성 위기가 오기 전에 돈을 풀 거다. 본인들이 본격적으로 QE를 하는 그렇게 조금 해가지고 부양을 시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워낙에 올라가는 업종들이 없다 보니까 원전은 오늘 올랐어요. 원전 제외하고는 개별주 장세 정도로 조금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사실상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결국에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야말로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리고 저랑 함께 하다 보면 그런 종목들만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면서 다 증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수익률 탑5 지변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탑1은 20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는 게 바로 저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강의도 도와드릴 거고요. 또 방송 말미에 공략주도 소개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종목을 선별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3가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 여기에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도 저희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에 리뷰에서도 한번 살펴볼 테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종목 선정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시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입니다. 사실 라면 종목이 100만 원을 넘어서 이제는 170만 원까지 바라볼 것이다 라는 레포트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드는 게 수출이 잘 나오면 장땡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정말 미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양식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네.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벌써 또 30%대. 그러니까요. 저 이거 되게 많이 놀랐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삼양식품이 벌써 77%에서 80%까지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그만큼 훨씬 더 높다라는 거 네.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 미국 쪽에서 77% 성장했습니다. 역시 불닭볶음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에서도 31% 성장을 했는데 이제 싱가포르에 유한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생산법인을 설립을 했죠.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도 전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요. 밀양 공장이 또 만약에 이 공장이 다 공립이 완성이 되면 네. 여기서 나오는 생산되는 물량도 부족할 거다라는 관측이 있어요. 2027년만 돼도
여기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관당이 안 된다. 쇼티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판다. 장사가 너무 잘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근데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대형주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대형주가 삼양식품이다라는 말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두 차례 언급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굉장히 좀 환골탈태 그리고 기업에 엄청나게 커다랗게 성장을 하는 그 국면에서의 초입을 잡는 걸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잡을 수 있거든요.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앵커님께서 그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가 오늘 소개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잡은 종목이 있었을 있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삼양식품은 제가 공략주로 이야기를 드리진 않았는데 보시면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게 파란색 화살표 표시죠.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당겨 보면은 여기에 포착이 된 모습을 볼 수가 네. 있어요. 포착이 되고 추세가 돌아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 때 매수를 한다가 저의 어떤 원칙이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언제부터 그런 관심 있게 봤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제 이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다고요. 제가 또 하나 좀 이제 증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농심이거든요. 그렇죠. 농심은 사실상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공략주로 리뷰 종목으로 나오죠? 가지고 나올 네. 예정인데 스마트 머니 신호 두 번 뜨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리뷰를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조금 침체였어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도 조금 침체였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판촉비도 증가하고 그래가지고 실적은 조금 영업이익도 좀 꺾이긴 했는데 2분기 때부터 좋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벌써 37에서 44%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게 이제 작년에 이제 농심하면 신라면 아닙니까? 그래서 신라면이 월마트 주요 진열대에 작년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눈에서 해외 법인의 성장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떤 확대 이런 것들은 2분기 때 저는 본격적으로 성적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지금부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초반 전환점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박성재 전문가다. 그리고 그 방법론도 제가 말씀을 명확하게 근거로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작년 K푸드 수출액이 117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140억 달러가 될 거라고 하고 앞에서 이제 라면이라고 딱 잡아주셨는데 라면뿐만 아니고요. 뭐 김밥이라든지 떡볶이, 과자, 뭐 바나나 우유 이런 것까지도 지금 굉장히 조금 해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증가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되면서 음식료 업종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또 가격도 다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K푸드 쪽이다. 근데 K푸드 쪽을 다 볼 게 아니고요. 이런 핵심 종목들만 좀 잘 잡아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음식료 중에서도 유난히 강했던 게 삼양식품과 농심이었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는 쪽이 혹시 있으실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 삼양식품, 농심은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제가 70만 원대 네. 그때 방송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제가 거짓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70만 원이었을 때, 80만 원이었을 때 이거 지금에서 2배 더 올라가도 고평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만 원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당시 때보다 가격 매력도가 떨어진 건 맞는데 만약에 삼양식품이 좀 조정을 보이면서 뭐 60일선이라든지 이런 데 터치를 해주면서 또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저는 다시 매수 기회다. 그때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양식품은 지금 이미 목표가가 많이 상향 조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 따라타는 건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재접근 가능하도록 한번 그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원전 종목들인데 이쪽에서도 오늘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BHI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은 아니지만 두 자릿수 때 급등세였거든요. 예.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앞에서도 앵커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해주시던데 벨기에가 22년 만에 탈원전 폐기 그렇죠.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지금 다 돌아서고 있거든요. 사실 유럽 국가들이 사실상 주도해가지고 지금 이제 석유에너지 탄소 배출 이거 안 된다. 기후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러티브를 형성해서 유럽연합이 잘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현실의 벽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벨기에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탈리아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가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도 그 3월에 원자력 기술을 허용하는 법인을 승인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스페인도 있잖아요. 스페인도 사실 7곳이나 되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재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언제냐면 스페인이 아시다시피 4월 말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그쵸. 일어났거든요.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 그 전력 공급을 받는 에너지가 70%가 재생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말이 많았어요. 이거 재생에너지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전 사태 온 거 아니냐.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그때 이후에 이렇게 원전 폐쇄하는 거, 7곳을 폐쇄하는 것을 재고한다. 네. 라는 소식이 이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증명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이게 미래 에너지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에너지다. 근데 사실 되게 과거부터 써왔었던 에너지가 풍력 에너지랑 태양광 에너지예요. 근데 사용처가 많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열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에너지라고 하는 굉장한 금맥 에너지를 발견하고 나서 우월한 에너지를 발견하고 나서 사용을 다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죠. 근데 결국에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명확하게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원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프라도 감당이 안 되는데 재생에너지가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게 확장이 돼요? AI 산업이 확장된다고요. AI 데이터 센터만 봐도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 전력을 6배나 많이 잡아먹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될까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광 풍력 성장할 거라 보는데 가장 베스트는 원전이라고 보는 것이 무탄소로 24시간 안정적이게 공급을 하는 것도 맞지만 대규모 에너지를 공급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쪽이 결국에는 이 재생에너지 테마에서도 가장 빛을 발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늘 주장하던 겁니다. 늘 이야기했는데 보세요. 52주 신고가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계속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바닥을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 2020년도 때부터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추세로 가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절반이 빠졌다가 올라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책 이야기에 따라서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중장기적인 추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 트렌드는 뭐냐면 결국에 채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아주 길게 우리가 한 4년, 5년까지 한번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상방향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근데 내년 내내 직선 상승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횡보를 하는 와중에 그 전환점이 나왔을 때 뭐 어떻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스마트 머니 기법도 있지만 제가 구사하고 있는 기법들이 많고 그 모든 기법들이 사실 다 트렌드의 전환점을 잡아주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잘 배우시는 게 중요하고 저랑 함께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 시간에 집중해 보는 건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포착을 했어야 지금 수익률을 탄탄하게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전 종목 중에서도 저희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한 종목이 잠시 뒤에 리뷰에서 한번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키워드와 연관이 있는 세 번째 키워드 건설 종목들입니다. 사실 원전에 대한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 가서 건설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형 건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 연관성이 상당히 깊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공약 중에 1순위가 또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건설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증권사들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7년도까지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021년에서 22년도에 그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된 주택들이 다 착공이 완료됐고요. 이에 따라서 어쨌든 단기적인 매출 총이익이 10% 정도 증가할 거다. 이게 좀 기대가 되는 거고 월세를 비롯해서 지금 매매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들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그 시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건설사들의 경기 회복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정부가 지금 보면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 댐 건설 그리고 조림 사업 이런 그쵸. 것들을 계속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정권이 이제 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건설사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이 특히나 최근에 좀 우상향 기조를 많이 잘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투심을 살려주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건설업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건설업이 뭐 대규모 이제 그 기다란 사이클로 봤었을 때 이게 조금 저점을 잡고 앞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저는 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택 가격에 대한 어떤 유효 수요가 크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되게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옴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이게 폭발적인 어떤 유동성, 대규모 유동성 그런 장세처럼 이런 캔틀런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좀 몰리는 어떤 흐름들은 당분간 조금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사들의 어떤 수혜도 시장의 기대치만큼 과연 그것이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빨간불 켜면서 2626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급락세에 725선에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았었던 종목, 요즘 굉장히 자주 보이는 종목입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였는데요.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게 된 SK 하이닉스 오늘 2%대 빨간불 켰습니다만 반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하게 되면서 0.87%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두산 에너빌리티 7.36% 상승세입니다. 사실 오늘장에서 원전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 BHI의 호실적 소식이 함께 들려오게 됐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벨기에에서 탈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폐기하겠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강한 시세 받게 됐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수급도 유입이 됐고요. 7.36% 급등세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삼양식품, 이제는 붉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삼양식품입니다. 오늘장에서 이 황제주로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렸었는데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또 유입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장 굉장히 좋은 시세 보여줬고요. 11.72%의 상승세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31%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서 다소 약한 종목군이 있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 화학까지 일제히 파란불 키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도 함께 출회가 됐습니다. SK텔레콤도 오늘도 여전히 팔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이 담고 있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 담아가는 종목 한국전력이었습니다. 5.66% 빨간불을 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동반 매수세에 들어갔습니다. 이 벨기에 탈원전 공약이 폐기가 됐다라는 소식, 그리고 함께 오늘 담아가는 모습 덕분에 신고가까지 기록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와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기관도 오늘은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LG에너지솔루션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고 있습니다. 5.37% 하락세로 문을 닫았던 LG에너지솔루션이었고요. 하나비전과 삼양식품, LG화학과 삼성 SDI까지 기관도 함께 매도세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사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에코프로 관련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의 파란불이 켜졌는데요.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각각 3%씩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 일단 외국인이 담아갔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로보티즈가 여전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7.27% 여전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시각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강한 수급을 또 유입했고요. 그 다음으로 보이는 BHI 18.50% 강한 시세 보여줬습니다. 디어유와 페트론 그리고 삼지엔터까지 외국인은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디어유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더욱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알테오젠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클래시스, S&D와 파마 리서치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S&D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41,000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9만 원대로 오늘 장은 문을 닫았습니다만 오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됨에 따라 10%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담았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리노공업과 고영, 오름테라퓨틱, 디어유와 JYP 엔터에 대해서 강하게 담고 있는 모습의 기관이었고요. 오늘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클래시스를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함께 팔고 있는 기관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클래시스 6.92%의 하락세였습니다. 이런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탈이 지분 6%를 블록딜로 처분을 했다. 이런 소식 함께 들리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알테오젠과 바이오포트 그리고 로보티즈와 S&D까지 오늘 기관에 강한 매도세 출회됐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체감상 어려운 시장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증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증명을 드리고 있는 기법 오늘도 설명드립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죠. 물론 이 기법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돈을 버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기법도 어느 정도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죠. 잘못 사용하면은 똑같습니다. 기법 사용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랑 함께 소통하면서 이 기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지, 이 종목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항상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주식 시장에서 되게 롱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트렌드, 주식 시장의 어떤 수급 트렌드가 변화하는 그 국면에서 잡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오랫동안 생존을 해요. 우리가 이런 격언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격언이라든지, 그죠? 소문에 사서 조용할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잔치가 열렸을 때 팔아라. 라든지.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격언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항상 진리 불변의 법칙처럼 여겨지는 그런 격언들입니다. 근데 이 격언과 조금 반대되는 포지션에서 그런 거래를 해야지
좋은 거래 방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할 때 사자. 조용할 때 남 모르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점에서 똑똑한 돈이 들어올 때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을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당연히 이 스마트 머니를 잡아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우리가 스마트 머니라고 하면은 주포들이,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수할 때 들어오는 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뉴스 전에 주포들의 매집 자금이 들어오면 그거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잡아내는 것이 이제 힘들 겁니다. 왜 그래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인지 아니면 주포들의 자금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저는 구별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면은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주가의 흐름이 크게 변곡.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은 하락이 나오거나 옆자리를 가는 상황이었는데 신호가 포착되면서 커다란 변곡을 만들 때 이 신호가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건데 왜 거래량이 늘어나는지까지 봐야 되냐면 자, 거래량이 변곡이 나오고 나서 늘어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 변곡을 만든 사람들이 뭐예요? 이 돈이 많은 주포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특정 집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제 매수 탑점을 잡는 기법이라 볼 수가 있고요. 매매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우선 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신호를 받아 가야 되는데 이 신호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보내드리죠. 무료로 다 보내드리는데 신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신호를 기반으로 경험치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신호가 포착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변곡이 나온다는 겁니다. 변곡이 나온다는 것이고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주포들이 매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곡과 매집을 만들어내는 구간이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언제 해볼 수 있냐면 앞에서 말한 조건, 포착 후 거래량이 늘어나는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되면요.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무슨 말이냐면 신호 포착일 캔들 있죠. 캔들 조정 시가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종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종가 매수는 사실 저는 패스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포착일 기준봉 고점을 추후에 돌파할 때도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가장 전제 조건은 뭐냐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요.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런 타점에서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면은 우선 매수를 보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후에 늘어날 때 다시 보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저점, 고점, 뭐 종가 이런 거는 장중에 모니터링을 해야지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이잖아요. 그래서 난 여기 너무 불편하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신호가 포착되고 5거래일 연속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또 손절 추세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누군가 100% 이야기한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대응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 추세선 같은 경우도 잘 지켜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구사를 합니다. 한 4가지 더 있어요. 스마트 머니 기법 포함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기법들을 제가 구사를 해가지고 종목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기법들도 막 잘 배우고 그리고 종목들을 선정하는 것들도 너무 혼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기법 자료집이라든지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무료다라는 거, 절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참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으로 한번 이 기법이 얼마나 좋은지 좀 설명 한번 이어가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작년 연말에 35% 지분 양수도 계약 체결을 해서 삼성전자가 인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총 지분 58%를 가진 대주주가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매 거래를 할 때 이런 공시가 나오고 나서 거래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재료의 파워에 따라서는 어때요? 수익이 바로 안 나고 바로 꺾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근데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식 계약 양수도 체결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언제 할 수 있어요? 공시가 나온 12월 30일에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겠지만, 자,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어때요? 양수도 계약 체결, 그러니까 양측 회사 간에 얼만큼의 지분 양수도 계약 체결을 할지에 대한 협의 과정, 협상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포들은
어때요? 주포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당연히 이 내용들을 미리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주포가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딱 특정하진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는데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이런 어떤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정말로 주포라고 하는 집단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그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경험치를 축적한 또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는 더 아래서 포착을 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차트 보면은 신호가 2번 떴습니다. 이렇게. 그죠? 11월 7일, 12월 24일에 신호가 뜨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뉴스 뜨고 나서 이 덩치 큰 주식이 상한가를 가버려요. 상한가를 가가지고 어때요?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깨지 않고 200% 랠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스마트머니 최초 신호 포착일은 뭐라고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포착일 이전엔 거래량이 없습니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 언제? 뉴스 나올 때 매도.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손절 추세선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조금씩 팔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를 한다면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손익비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손실 회피 심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걸 손실 확정을 하지 않으면은, 매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 손실 아니야. 매도하기까지는 내 손실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회피를 합니다. 그죠? 평가금은 마이너스인데. 근데 반대로 플러스 5%가 되면은요, 어때요? 잘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대로 계속 거래를 하잖아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뭐냐면 초반에 거래를 막 했을 때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20%, 30% 먹는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경험을 거치면서 어때요? 이것들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경험들을 몇 번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목표 수익이 과거에는 한 20, 30% 먹을 수 있었는데 5%, 10%, 5%, 3%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1%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손익비가 안 좋은 상태로 계속해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쭉 가잖아요. 계좌가 망가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아예 바꿔야 돼요. 손실은 짧게 나와야 되고요. 수익은 크게 보는 이런 습관을 계속 가지고 가면 반대입니다. 계좌가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을 잡는 겁니다. 기법은 기준일 뿐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은 손절 추세선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요.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요 인수 이슈가 나온 날 유상증자 악재가 떠가지고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어때요? 5%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올라가니까 어때요? 점상한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추세로 200% 갑니다. 그죠? 기법 자체, 설계 자체도 어떤 이런 기준 자체도 어때요? 손익비가 좋게 흘러가게끔 잘 만들고 이런 것들을 경험치에 녹여가지고 잘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꾸준히 좋은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최근에도 제가 공약주로 소개해드려서 또 이제 어때요? 1차 목표가 달성했죠. 자, 작년 1분기부터 사실 퀀텀 점프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1분기 때 실적이 22년도 총 매출액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적도 결국에는 어디서 집계를 해요? 회사에서 집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회사 관계자들, 내부자들은 어때요? 실적 잘 나올 거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미리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주포라고 하는 집단이 재료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충분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죠.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요때입니다. 요때 이제 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어때요? 손절 추세선 안 깨고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마트 머니 신호가 2월 21일에 포착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안 깨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포착일은 급격한 커브, 변곡을 만들 때 포착이 된다. 그 다음에 바로 매수한다? 아니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한다죠.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3, 4월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이 나오면서 어닝 모멘텀이 쭉 발생하기 전에 이 트렌드의 전환이 오기 전에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도 충분히 그런데 활용을 할 수 있다. 절대적이진 않아요. 신호 뜨고 거래량 늘어나다가도 빠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종목들을 실제로 잡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증명 드렸잖아요.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꼭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꼭 이거 기법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강의도 4편이나 다 찍어놨거든요. 전부 다 교육도 해드리고 제가 장중에 어떤 종목들이 이 스마트 머니 기법들 중에서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랑 참여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나도 한번 저점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확실하게 한번 얻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선착순으로 다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스마트 머니 기법, 기법 자료집 거기에다가 영상까지 다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익률 탑5 종목들 한 가지 보고 갈게요. 그런데 새로운 종목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이 들어왔는데 BHI 그리고 지금 보면요. 이 3가지 종목이나 빨갛게 불이 타오르고 있는 화살표가 보이고 있는데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정말 딱 보이시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말 믿지 말라고 하거든요. 말 왜 믿습니까? 제가 증명 드리는 거를 그대로 보고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을 구사하지만 이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제가 공략주로 소개를 드리고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러한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다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오늘 제가 공략주 또 리뷰할 종목들 네. 또 한번 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종목들 지금부터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리뷰할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왜냐면 수익 봉투에 담겨져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농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저희가 이때 추천을 받았었고 1차 목표가 45만 원이었는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46만 3천 원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15.7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분기 실적보다 2분기가 더 기대되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더욱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목표가를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 사실 너무 말씀을 네.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2분기, 3분기가 기대가 되는 것들을 좀 보자. 그래서 앵커님께서 그 수익 봉투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실적주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했었던 게 뭐냐면 앞으로 2, 3분기 좋아질 거 그쵸. 보자 말씀드렸거든요. 농심이 또 저는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환점에서 저는 또 잘 잡아낸 거다.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 무겁게 갈 수 있어요. 조금 루즈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이 공략주 소개 드릴 때 대형주는 잘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대형주였고 출발을 하면은 또 견고하게 잘 움직이는 게 또 대형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흐름을 저는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심 라면이 좀 재출시가 됐는데 최근에 봤습니다. 네. 3개월 만에 판매량이 네. 1000만 봉이 넘어가는 엄청나죠. 사실 또 전통 아니겠습니까? 저도 신라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심은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외형 확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 매출 늘어나면서 어마무시하게 성장했거든요. 농심이 아직 뭐 따라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차트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3월 5일에 두 번째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죠?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3월 18일에 공략주를 소개해 드렸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제 완전히 방향성을 조금 돌아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조금 빠졌다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긴 방향성으로 보자고 했을 때는 저는 우상향 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2차 목표가도 잡아드려야겠죠. 50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2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는데요. 5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되겠고 한국 있는 신라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신라면뿐만이 아닙니다. 요새는 투움바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짜파게티라던가 이런 맛있는 라면들도 있으니까 농심이라는 종목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고요. 이 종목도 오늘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아까 전에 보니까 은지 앵커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 외국인 수급까지 탄탄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전에 농심과 다르게 지금 이미 4차 목표가를 넘기면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4만 100원까지 터치가 나왔는데요. 5차 목표가를 받아봐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5차 목표가는 제가 최종 목표가라고 보통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달성할 때마다 20% 정도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방식의 네.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종 목표가를 드려야겠죠. 최종 목표가 조금 시원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까지 좀 크게 높여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 드리잖아요. 쌈지엔터 같은 경우도 목표가 엄청 높여놨다가 상한가 막 나와버리고 막 2연속으로 막 급등이 나와버리니까 정말로 그런 목표가가 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못 도달할 목표가를 제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제시를 한번 드려보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작년에 우선 포착이 된 거고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세는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4월에 바닥 찍고 올라왔을 때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죠? 당장 5월 2일에만 해도 5월 2일인가 3일일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그때도 살 수 있다. 네. 계속 사도 된다. 이거 계속 사도 된다. 계속 갈 거다. 아직 급등 안 나왔다. 급등 나와야 된다.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나오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당시 이제 기법만 가지고서는 이게 얼만큼 올라가고 빠질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저랑 함께 하면은 이런 것들도 정말로 커다란 수익으로 또 치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목표가 5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5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라 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놓치셔서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가로 5만 원이 제시가 됐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4차 목표가 22만 원, 오늘 고점 기준으로는 약간은 부족한데 20만 2천 원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이 종목도 100% 가까운 수익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비만 치료제는 정말 굉장히 이미 수요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이 커져 나가는 것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매년 40에서 50% 성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1년 정도가 되면은 280조 이제 규모의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당연히 해봐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111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 빅파마 기업들이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동사도 같이 조금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3월 28일에 뜨고요.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항상 전환점의 초반에서 매수를 네. 하는 거 굉장히 추구를 한다라는 거. 물론 이게 신고가를 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전환점이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신고가 거래도 상당히 좋아하고 하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큰 그 기준은 그겁니다. 전환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펩트론 같은 경우 제가 공략 일로부터 소개를 드린 일로부터 벌써 88% 올랐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22만 원 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추격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랑 꼭 같이 하셔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도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해볼 종목 펩트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저점 매수, 추격이 좀 가능할 때 가능한 그런 시그널을 다 준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다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났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종목들, 그리고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종목 들고 오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제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와 정말 대단하다, 오. 너무 멋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사명은 조금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명은 아닌 것 왜요? 같아요. Dear You라고 하는 사명인데 사실 사명이 왜요? D면 안 되잖아요. 사실 주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이 사실 농담으로 많이 나오는 사명이긴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사명은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종목의 흐름만큼은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들을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셨는지 멘토님의 의견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느끼셨을까요? 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은 Dear You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버블도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이쪽에서 매출 비중이 98%에서 99%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매우 놀랄 만큼의 성장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마진이에요, 마진. 제가 왜 동사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서 매출이 다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티스트랑 되게 프라이빗 1대1로 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굉장히 센세이션하거든요. 네. 이 과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꿈에 그린 어떤 건데 이게 지금 실체화가 됐단 말이에요. 사업 비즈니스 모델로. 게다가 이제 구독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아티스트 한 명당 월 4,500원에서 오. 7,500원을 내면은 그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지금 이제 K-팝이라든지 이런 쪽이 확장이 되면서 Dear You 쪽의 어떤 이런 그 성장 모델도 굉장히 저는 크게 열려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엄청 크게 성장하겠다 이 회사가. 저는 거기에 좀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이제 쐐기를 박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분 구조로 보면 SM과 이제 JYP, 이렇게 SM 스튜디오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이 지분 구조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상충 문제가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Dear You가 결국에는 다른 어떤 경쟁사가 등장을 하기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거의 독점적으로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지분을 받고 그리고 같이 투자를 하고 같은 이제 어떤 그 이익을 얻어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 제가 오늘 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DS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해주신 건데요. 중국 QQ 뮤직 서비스가 오픈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게 2분기에 이런 내용들이 좀 대기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서비스 같은 경우는 6월 중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이거 2, 3분기 매출 정말로 또 증가할 수 있겠다. 중국발, 한안령 해제발 이제 기대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네. 스마트원 신호 들어오고요. 거래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성립이 됐고 제가 봤을 때 2, 3분기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좋게 생각을 하고요. 전략 말씀드리면 월요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3,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Dear You가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로는 55,000원, 손절가는 43,000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박성재 멘토님의 수익률을 보시고 놀라신 분들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랄 게 아니라 그게 내 수익률이었다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 맛보실 수가 있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